나도 좀 살자. 아빠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힐링 프로그램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육아힐링 프로그램 맘앤맘 톡톡 진행을 맡은 에다맘 조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모유 수유에 관한 주제로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모유 수유. 자, 힘든 일이죠. 네, 그렇죠. 엄마로서는 하고 싶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자, 제가 모유 수유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은 모유 수유를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두 가지로 보면은 완모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뭐 이유가 있거나. 근데 부정적인 이유로 또 본다면 건강상의 이유가 있겠고 또 엄마의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이렇게 해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볼 혹시 완모라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완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자, 완모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완전한 모유 수유? 뭐 이렇게 정립을 시킨다면 아기가 영양적으로 엄마의 모유가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시기까지 엄마가 아기한테 이제 젖을 먹이는 뭐 그런 거를 완모라고 저희 이제 엄마들은 그렇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죠. 제가 완모를 못해서 잘 모릅니다. 네, 맞아요. 완모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건강상이나 엄마의 개인적인 이유, 내 몸매에 대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모유를 꼭 먹여야 되는 시기가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모유를 꼭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이제 그런 책임감으로 아기가 태어나면은 나는 꼭 젖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책임감으로 이제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가 영양적으로 그 모유를 필요한 시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그 필요한 시점이 이제 보니까 아기가 태어난 4시간 이내. 이제 그게 아기가 모유를 빨면은 산모의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분비를 해서 산모가 출혈을 하는데 좀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꼭 먹이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뭐 자연분만이 아니라 뭐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이제 분유 회사에서의 기술로도 찾지 못하는 모유에 좋은 성분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때는 먹이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초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초유는 이제 제가 말한 아까 4시간 이내에 먹이는 그런 성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겠고. 이제 모유를 이제 꼭 필요한 그 영양분이 있는 시기가 그걸 적어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뭐 까지는? 배울 수는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모유 수유의 그러면 장점은 아까 뭐 아이가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을 섭취할 수도 있고 엄마가 또 이렇게 뭐 자연분만일 경우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어서 출혈을 좀 멎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또 모유의 장점을 들어본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한 4개월에서 6개월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이제 영양상으로 우수하다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까고 먹일 수 있으니까. 휴대가 용이하다. 네, 휴대가 용이하고 준비물이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어느 장소든지 요즘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요즘에는 잘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KTX를 타도 모유 수유실이 있고 휴게소에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 되어 있어서 모유를 하는 게 이동 수단에 좋다. 그다음에 용이하다.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죠. 좋죠. 분유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엄마들이 교육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도 이 모유 성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락토스, 뭐 콜레스테롤, 뭐 다우린 등등등 뭐 이렇게 뇌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조사하면서 제가 좀 많이 놀라웠던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임신을 하고 임신 기간에 뇌세포 성장이 한 70% 정도
다 발달이 되어서 이제 아기가 나와서 이제 엄마 배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1년 동안은 15% 정도의 성장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7살까지 또 15% 정도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1년 동안 거의 뇌세포의 이제 발달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모유의 성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모유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뭐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 그렇다면은 장점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단점? 단점이 있겠죠. 네. 그 이제 단점을 보면은 또 모유는 좋은 것만은 아니고 어떤 게 이제 영양적으로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철분과 비타민 D 요 두 성분이 조금 모유에서는 결여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한 뭐 6개월 정도 되면은 소고기 같은 거를 이제 이유식으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용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성분, 두 가지 성분이 좀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충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엄마 젖을 물면 이제 엄마가 없을 때는 잠을 자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젖을 빨고 이제 자야 그쵸.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수면 습관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겨서 일단은 이제 젖 물릴 때 이제 재우는 습관을 처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소고기 등 철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요런 이제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모유의 단점을 보완해서 이제 장점만을 가져갈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참, 완벽한 엄마 되기 정말 힘드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예담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완모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5살 둘째와 7살 첫째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첫째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만 거의 모유를 먹이고, 그 이후에는 혼합 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정말 돌잔치 할 때까지도 이제 정말 온리 모유만. 온리 모유만. 다른 거 1절 뭐 이유식이든 뭐 분유든 아무것도 못 먹였어요. 애가 거부를 해서. 네, 그래서 저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애기가 원하니까 이제 저도 어차피 첫째 때 못한 어떻게 보면 엄마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보람? 그런 책임을 다했다. 좋은 엄마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했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크지 싶어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애 둘이 이제 모유를 많이 먹인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잔병 치레를 좀 덜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돌치레도 뭐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맞는 성장통도 똑같이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크게 저는 이제 모유를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점, 만약에 분유만 했었더라면 그 차이점을 많이 느꼈을 텐데, 그렇게 모유 수유와 이제 첫째와 둘째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뭐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저도 1년 동안 완모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경우도 많았었고, 제가 또 술을 한 잔씩 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조금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에 젖을 먹는 건데, 과연 이게 애기한테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의구심도 항상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엄마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자부심은 조금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쵸. 저는 뭐 완모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유명무실이라고 할까요? 그 자연분만을 하려고 이렇게 젠틀버스라고 아세요? 아이가 웃으면서 태어나는 울면서 막 엉덩이 때려서 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 신사적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좋은 상상을 하면서 아이를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출산하는 그런 출산법인데 그 교육도 들었었는데 제 신체 상황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도 제가 20회가 넘는 교육을 받으러 다녔거든요. 그리고 출산 준비물로 아시죠? 여행 가면은 팩 냉동실에 넣었다가 녹여서 아이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팩도 엄청 많이 구매를 했어요. 네네네네.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저도 모 배우처럼 자, 나는 어디 여행을 다녀올 테니 이거를 녹여서 아이를 먹여주세요 하면서 관련의 꿈을 가지고 구매를 했으나 한 봉도 못 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산후조리원에 가면 제일 부러운 산모는 젖을 많이 짜내는 엄마. 그렇죠. 그 미리수로 그렇죠. 엄청난 경쟁. 예, 저는 정말 안간 힘을 다해도 그 왜 선을 그어 주시잖아요. 최소한 이만큼은 담아라. 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다 쏟아내는데도 안 되는데 넘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구나. 한 살이라도 어려서 애를 낳아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의치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게 그런 거에 연연해하면 아이가 더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제가 안 되는 거면 쉽게 포기를 하는 스타일이라 아이가 모유수유를 하면 좋은 거는 엄마랑 유대관계가 좀 잘 형성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모유가 아니라 분유를 먹이더라도 꼭 품에 안고 예, 모유 수유하듯이 아이하고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수유하는 시간과 과정을 가지면 저는 모유 수유의 장점도 똑같이 가져지지 않을까. 저는 뭐 주변에 그 몸이 정말 약한데 고집이 있어서 모유 수유를 첫 돌이 지날 때까지 실제로 그게 모유일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하는 걸 봤어요. 하면서 엄마가 염색도 못하고 몸이 어디가 다쳐가지고 아픈데도 약을 못 먹더라고요. 약을 못 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모유로 그대로 전달이 될 텐데 저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참 아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못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냥 좀 약간 타협을 해도 아까 혼합 수유라고 하셨잖아요. 뭐 저희 아이들은 거의 모유를 간식 먹듯이 열심히 했지만 엄마로서 보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기 위해서는 분유를 다 나눠 담아서 이렇게 도시락 싸듯이 챙겨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은 저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보다 더 건강한 좋은 영양분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분유 회사에서도 되게 그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 좋은 양질의 음식을 먹이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 부모님은 어릴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밥을 이렇게 씹어서 이렇게 아이한테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요즘 뭐 세월이 좋아져서 이렇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잘 또 자라나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방송할 때마다 저는 너무 옛날 얘기하는 그걸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면서 그쵸. 또 맞죠. 다시 잘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그런 거 돌아보는 것도 좋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일단은 육아를 하면서 죄책감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행복해야지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도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글쎄요. 그 모유 수유 교육 다닐 때 엄마가 수유를 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전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고 빨리 이 아이가 빨리 모유를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간적인 압박감?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이가 배를 채우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분유 모유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유 먹인 애들은 날뛴대요. 짐승의 그 젖을 먹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격적으로 좀 이상하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사춘기가 되어보면 모유 먹었던 아이랑 모유를 먹지 않은 아이는 판별이 확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유 섭취한 애들은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분유 먹은 애들은 소처럼 떠나버린다고 얘기를 하길래 너무 정말 단적인. 무섭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죄책감을 팍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엄마들 또 현명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모유 수유를 장려하다 보니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으셨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엄마가 수술을 하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유명무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엄마가 조금 자유로운 것에 근데 그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유가 편했다고 하면 남편분한테 그 분유를 만약에 아이한테 먹였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 제 친구가 있었거든요. 청구를. 네네네. 이 정도 너는 돈이 아껴졌으니까 했으니. 내가 이만큼 됐으니까 나한테 그 돈을 달라라고 했대요. 근데 그 남편이 또 쿨하게 또 줘서 여행을 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엄마들이 죄책감에서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전에 아라 씨가 한 말 중에 그 애착 현상이라고 하는 말. 네. 네, 맞아요. 그 모유를 먹이면서의 아기와의 교감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걸 모유가 아닌 분유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만약에 아라 씨처럼 뭐 모유가 안 돼서 뭐 분유를 먹이면서 아이의 눈을 맞추고 애착 형성이 잘 되면 지금 저는 모유를 했는데 우리 두 아이를 보면은 항상 힘들거나 슬프거나 울고 싶을 때는 제 품을 찾거든요. 그리고 어디 무서운 데를 가면은 물론 뭐 아기들이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하지만 근데 꼭 가슴을 찾아요. 네, 그런 형성을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애들이 많이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유를 먹이든 모유를 먹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와 아기와의 교감을 잘 이제 뭐 분유를 먹인다고 해서 젖병을 그냥 던져두거나 그쵸. 이렇게 하면 안 제가 된다는 한동안 거지. 그런 발명품을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수유하는 게. 그래서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런 발명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고정대를 해서 아니 그 알죠? 우리 그 강아지들의 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사료가 나오고 자율적으로 물 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서 아이가 딱 먹기 편한 자세가 되는 그런 젖병 이렇게 수유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도 한 적도 있었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모유를 준다 한들 뭐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뭐 모유를 해서 좋다, 뭐 분유를 하면은 그래도 좀 안 좋다 영양적으로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엄마와 아이와 건강하게 눈을 맞추고 같이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네. 저기 네이버 카페에 보면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맘 경남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아기들 이제 검진이나 예방 접종에 관해서 할인 정보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올바른 모유 수유라든지 아이들 오감 발달, 뭐 임산부 요가 등등 문화 강좌들도 이제 있어요. 네. 그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부모 코칭 클래스 등 다양한 요런 클래스 같은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정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산부인과들도 뭐 아빠 교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요즘 아빠가 텔레비에도 육아에 참여를 그런 많이 해야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건 나중에 또 추후에 다른 주제로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렇게 오도록 해요. 할게요. 네. 네. 그런 유익한 정보 지원금 같은 거랑 그다음에 엄마여서 좋은 할인 혜택 등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카페를 활용을 해주셨으면은 참 좋겠네요. 그렇죠?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아마 그 모유 수유라는 거에 이제 아라 씨도 했듯이 너무 집착하지 말자. 네, 그쵸. 네,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이와의 교감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좀 버려라. 그쵸. 네. 상황에 따라서 타협을 하자. 그렇죠. 유연하게. 그쵸? 오늘의 주제는 유연한 대처. 엄마의 행복.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그쵸? 예. 맞습니다. 예. 자,
혼자서 너무 끙끙 앓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게 저희 맘앤맘 톡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자, 맘앤맘 톡톡에 저는 에다맘, 저는 조아라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했대. 언니랑 한잔하지. 바이바이.